김홍섭입니다. 네, 이번 수업은 안드로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뷰라는 객체로 이루어지는데요. 뷰라는 객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젯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컴포넌트라는 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어떤 그 인터페이스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뷰라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뷰라는 객체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실습 시간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버튼이라든지 또는 뭐 텍스트 박스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컴포넌트를 써가지고 인터페이스 구성을 많이 했는데, 네, 이들을 이제 뷰라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뷰라는 객체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화면에다가 뷰라는 객체를 어떤 뷰를 넣어서 구성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네, 그 화면의 구성을 하고 있어요. 우선 뷰라는 객체에서 하나의 개념 중에 하나는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아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뷰 객체들이 화면에 배치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 실습 시간에 화면의 객체들을 임의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화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객체를 배치를 하는데, 객체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그 배치할 만한 공간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 공간을 바로 레이아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거, 그릇 같은 거를 뭐 식탁에 올려놓을 때 그냥 올려놓지 않고 뭐 식탁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식사를 할 때 반찬을 여러분들이 뭐 식탁에 넣는다고 할 때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찬을 넣게 되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뭔가 구성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레이아웃은 여기 뭐 예를 들면 다 새로운 앱을 하나 기본적인 건 만들었는데, 여기 액티비티 메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것들 또는 이런 버튼들 또는 뭐 이미지 뷰 버튼 등등 이런 내용들을, 네, 이런 내용들 각자가 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뷰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 뷰는 올려놓게 되면은 이쪽 화면에 보면은 맨 위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바로 뷰라는 객체를 올려놓기 위한 어떤 다른 객체, 그러니까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어떤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어떤 원하는 객체들을 올려놓음에 의해서 화면을 구성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인데 보통 디폴트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뭐냐면은 이렇게 객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구성을 할 때 그냥 올려도 되겠지만은 이거를 자동으로 구성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 거를 바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걸 지우고 다시 이걸 맞춰서 각을 맞춰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크기도 조금 조정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얘도 크기를 좀 조정을 하고요. 네, 크기도 좀 조정을 하고 가운데로 조정을 하고요. 버튼도 역시 좀 크기를 조정을 한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간격도 좀 조정을 하고, 그럼 이대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쓰는 이유는 사실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핸드폰마다 전부 다 그 해상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화면 모양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은 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접기 전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지만은 폈을 때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화면 모양이 되고요. 갤럭시 플립인가요? 그거는 역시 뭐
접었다 피긴 하지만은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이 된다든지 약간 핸드폰마다 화면의 크기도 다르고 해상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통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그 화면 구성을 원래 원하는 그 개발자가 원하는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바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디폴트로 보통 여기까지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써왔고요. 레이아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레이아웃을 정의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XML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인스턴스 코딩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했던 방법은 레이아웃을 XML로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자이너에서 뭔가를 만들게 되면은, 네, 뭔가를 만들게 되면은 이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는 코드 부분 들어가면 이렇게 XML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배치했던 게 텍스트 뷰가 있고 버튼이 있고 이미지 뷰 3개를 넣었죠. 3개를 이렇게 XML 형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디자인 나타난 게 이런 모양이고요. 보통은 이제 XML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부 뭐 필요에 의해서는 이거를 코드 자체로 구성할 수도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업 시간에는 코드로 하는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XML로 선언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게 되면 이런 레이아웃이 생기게 될 테고요. 그리고 디폴트로는 우리는 constraint layout이라는 걸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코드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안드로이드 X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위젯.constraint layout. 즉 그 레이아웃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쓰고 있고 그 위에 객체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방식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했던 방식은 이와 같은데 네.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은 onCreate 콜백 함수를 통해서 setContentView라는 그러한 그 명령어가 호출이 되고요. 콜백 함수 호출이 되고 setContentView는 요 layout.activity.main 요게 의미하는 거는 이 파일 activate.main.xml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게 돼요.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쯤에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디자이너,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디자이너 하는 탭에서 여러 가지 버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트롤, 이걸 뷰라고 하는데 뷰를 여러 가지 구성을 하게 되는데 구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레이아웃을 먼저 구성을 하고요. 여기서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디폴트로 되어 있어서 그냥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거기에 객체들을 당겨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객체들을 구성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네, onCreate 콜백 함수에서 setContentView라는 명령어를 부르게 되고요. 이 setContentView에서는 이미 정의된 XML 파일, activity.main XML 파일을 로드해서 거기 있는 정보대로 그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모든 객체는, 그럼 그 객체는 이제 그 XML에서 그 뷰가 XML 선언이 돼 있고요. 그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코드상에 써야 되는데, 그거는 ID라는 걸 통해서 서로 리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객체는 아이디를 이렇게 가지고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그 고유한 아이디를 이렇게 호출함에 의해서 그 객체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네, 여기에다가 만약에 어떤 특정 객체를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텍스트 뷰를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는 my 텍스트 뷰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하고 여기서 특정 객체를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r.id. 하면
텍스트 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 특정 객체에 접근할 수 있고요. 요 텍스트 뷰라는 아이디는 바로 액티버티 메인에 있는 여기 아이디 있죠.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디자인 탭에서 보면은 여기 이름이 있어요. 텍스트 뷰라는 이름이 있고요. 여기 아이디가 텍스트 뷰가 있죠.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코드 상에서 그 앱에서 특정 뷰를 접근해서 뭔가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정보를 주고 싶을 때는 먼저 할 일은 요 각 객체의 아이디, 여기서는 아이디가 얘는 텍스트 뷰고요. 얘는 버튼이고요. 아이디가 얘는 이미지 뷰라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아이디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r.id.text뷰 이건 아이디 이름이고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실제로 어떤 객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열린 객체에 접근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텍스트뷰가 되면은 뭐 마이 텍스트뷰에다가 점 하고 뭐 여기다 셋 텍스트를 넣는다든지 뭐 헬로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바로 실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미 유저 인터페이스에 주어진 객체를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레이아웃, 위드스, 하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인 DP라고 하는 단위로 직접 값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랩 컨텐츠라고 해서 랩 컨텐츠, 하이트도 랩 컨텐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형성되게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50dp라고 되어 있는데 랩 컨텐츠 또는 뭐 매치 컨스트레인트는 풀 화면이고요. 랩 컨텐츠 이런 식으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치 컨텐츠는 풀 화면 그리고 랩 컨텐츠는 적절한 값이라는 게 뭐 하기만 다르겠죠.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튼도 이렇게 길이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고요. 또는 매치 컨텐츠는 풀 화면으로 꽉 차게 만들 수도 있고 랩 컨텐츠라고 해서 조그맣게 적절하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랩 컨텐츠라는 부분은 아마 전체적인 화면에 정보에 맞춰 사이즈를 상대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그래서 웹 컨텐츠는 컨텐츠 치수 알아서 크기를 조절해서 하는 거고요. 매치 컨텐츠는 상위 뷰가 최대한으로 커지는 겁니다. 최대한. 여기서 상위 뷰라는 거는 여기 기준으로 여기 텍스트뷰 3개 있죠. 여기서 상위 뷰는 컨스텐트 레이아웃입니다. 요 레이아웃 크기 요거에 맞춰서 최대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레이아웃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맞춰서 최대한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매치 컨텐츠 매치 컨텐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속성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선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레이아웃의 넓이 등등의 다양한 레이아웃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들은 이 화면에서 여기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속성들을 볼 수 있고요. 사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설정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설정 값이 있고요. 그 설정 값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썼는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크게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조절하는 게 리니어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리니어 레이아웃, 그래서 레이아웃이 여기 있죠. 여기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호리존탈, 버티컬이 있는데 호리존탈은 수평이고 버티컬은 수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레이아웃 하나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생겼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 생겼고요. 여기서 여러 개 겹치네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네, 하이트를 웹 컨텐츠로 해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웹 컨텐츠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여기서 깨고요. 네, 이렇게 좀 뺍시다. 네, 그리고 레이아웃에다가 뭔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에다가 이거는 호라이즌탈이니까 텍스트 뷰, 텍스트를 레이아웃에다가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텍스트가 여기 들어갔나?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버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위에다가. 그럼 여기 요 위에 화면 한번 보세요. 텍스트 뷰가 있고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넣읍시다. 여기에 버튼 하나 더 넣읍시다. 버튼 하나 더 넣으면은 네, 여기 넣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죠. 이게 바로 리니어 레이아웃입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요소들의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자동적으로 리니어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줄을 쓰듯이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크기를 좀 조정할 수는 있어요. 얘가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레이어 위드스를 한 200 정도로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얘는 안 되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얘인데 얘 위드스를 너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비가 네, 여기 너비를 200 네, 조정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네,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니어니까 얘를 버튼을 한번 조정해 봅시다. 버튼을 먼저 조정하면은 버튼에 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뭐지? 이 텍스트 버튼. 여기 버튼 크기가 너무 넓다라고 한다면은 네, 레이아웃 위드스를 네,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안 먹네요. 네. 요렇게 구성할 때 잘 안 먹으면은 그냥 하면 되고요. 요렇게 구성을 하지 말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별로 안 예쁘다 싶으면은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을 네, 레이아웃을 버티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럼 넣었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용이 없이 그냥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텍스트 뷰를 넣고요. 텍스트 뷰가 하나 닫혔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버튼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은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버튼이 너무 커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버튼이 너무 크다 싶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또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호라이즌탈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넣을 수 있어요.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버튼을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버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배포하고 싶을 때 리니어 레이아웃을 써서 쓸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뷰는 너무 작은 것 같으면은 텍스트 크기를 좀 조절하면 될 거예요. 텍스트 사이즈를
14로 되어 있는데 한 20 정도로 맞추면 좀 더 커지겠죠. 아니면 더 크게 한 24.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버튼이 구성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아유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네, 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뭐냐면은 지금 텍스트 뷰가 있죠. 텍스트 뷰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텍스트 뷰가 여기 하나 있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도 아니고 좀 더 네, 사실 버튼 크기는 여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버튼 크기를 좀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엠프티라면 좀 작게 맞출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텍스트 뷰가 있으면은 여기를 그냥 자꾸 리니어 레이아웃에 들어가는데 네, 네 이렇게 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버튼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튼도 여기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버튼이 좀 많아지죠. 그래서 원하는 버튼이 얘면은 얘를 떼서 이렇게 가져 되는데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 돼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안 되는데 뭐 안 되는 경우는 네, 다시 딜리트해서 만들면 돼요. 다시 딜리트. 네,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딜리트. 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버튼이라든지 또는 텍스트 뷰를 이렇게 구성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붙여서 구성을 해 왔습니다. 버튼 두 개. 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버튼 두 개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요거는 칸에 맞춰서 좀 예쁘게 얘도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네, 한 24 정도 좀 크게 뭐 요런 정도 구성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해왔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유롭게 구성하는 거를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 좀 글자의 그 뷰에 얼라인이라고 하죠. 위치가 좀 그렇게 좀 정확히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확히 안 맞고 좀 잘 안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보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네, 또 다른 예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안에다가 네, 버티칼 하나 넣고 네,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넣고요. 이 레이아웃에다가 텍스트 뷰를 넣고요. 텍스트 뷰를 넣고 그 다음에 버튼을 네, 버튼을 넣고요. 또 다시 버튼을 넣는 식으로 하면은 좀 차이가 나죠. 이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고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입니다. 근데 보니까 버튼이 너무 커요. 그럼 좀 줄이고 싶죠. 줄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네, 공백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호리존탈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고요. 또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을 또다시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빼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이 안에다가 그리고 얘도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넣고 여기에다가 텍스트 뷰를 빈 공백용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텍스트 뷰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네 지금 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 이거를 맞춰주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게 될 테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는 네, 이 부분은 뭐 좀 글자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 부분 버튼, 그리고 또 다시 여기도 버튼이 있는데 버튼 요 사이로 이렇게 넣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즈를 텍스트뷰의 사이즈를 뭐 임의로 뭐 맞춰줄 수 있을 거예요. 임의로 맞춰주고 해서 구성하는 게 바로 리니어 레이아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주로 쓰는 게 이렇게 보기 좋게 얼라인하는 하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보통 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깔끔한 화면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깔끔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게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샌드 버튼까지, 버튼 샌드에서 여기는 그래버티를 라이트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아웃 위드트를 이렇게 정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네, 이 텍스트 박스를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대로 네,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네,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니라 네, 여기도 이거 지우고 다시 버튼을 다시 넣을게요. 텍스트 뷰가 있으면은 버튼을 넣고 버튼을 이렇게 넣었어요. 넣으면 이게 꽉 차죠. 꽉 차면 안 되니까 여기에 위드스를 여기서 레이아웃 위드스가 매치 컨텐츠 페런츠가 아니라 레이아웃 위드스가 한 100 정도로 뭐 잡아보도록 합시다. 얘도 역시 레이아웃 위드스를 100 정도. 잠깐만요. 이게 매치 페런츠 다시 할게요. 매치 페런츠라고. 네, 여기서는 코드로 가서 네, 요거를 좀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버튼이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있는데 이 길이를 네, 위드스를 네, 매치 페런츠가 아니라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0dp 이렇게 한번 설정해 봅시다. 100dp 이런 식으로 얘도 100dp 정도로 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100dp로 설정을 했습니다. 100씩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버튼을 보면은 네, 레이아웃 위드 100dp 100으로 해서 안 됐나 봅니다. 100dp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너무 이쪽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운데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버티라는 걸 써서 네, G 네, 여기 센터가 아니라 네, 네, 톱, 레프트, 엔드 이건 아니고요. 그래비티는 아니고 여기 끝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버튼에서 레이아웃 그래버티죠. 레이아웃 그래버티 이 그래버티가 아니라 레이아웃 그래버티 레이아웃 그래버티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웨이트고 여기 있네요. 레이아웃 그래버티 요거를 센터 이렇게 하고 얘도 역시 레이아웃 그래버티를 다시 센터 네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텍스트 뷰도 좀 약간 얇아 보이는데 이거는 레이아웃 하이트를 랩 컨텐츠가 아니라 이 레이아웃 하이트를 20dp로 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네, 별 차이가 없네요. 한 30dp 정도로 하면은 좀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더 크게 하면 40dp 이런 식으로 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한 게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요거는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리니어 레이아웃은 아주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어느 정도 구성이 된 상태에서 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리니어 레이아웃하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레이아웃을 쓰는 이유는 그 핸드폰의 사이즈, 해상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그 모양대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레이아웃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나 리니어 레이아웃을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리니어 레이아웃, 얘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인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고요. 이렇게 될 때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뷰가 있으면 뷰는 누구 밑이고 누구 옆이고 누구 아래고 이런 부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고요. 여기 보면 얼라인 패런트 레프트 레이아웃 비로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쓰는 거 중에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 절대좌표로 선언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그냥 쓰고요. 아니면은 리니어 레이아웃 좀 모양이 안 예쁘다 싶으면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통해서 모양을 좀 예쁘게 여기 보면 깔끔하잖아요. 그 입구 가운데 여기는 좀 그렇게 좀 예쁘지가 않죠. 그리고 요 레이아웃을 이 레이아웃 자체 요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 자체가 조금 안 예쁘다. 좀 밑으로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아웃 자체 위치를 레이아웃 자체 위치를 좀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조정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정 부분이. 그래서 사실 그 레이아웃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좀 여러분들이 임의로 할 땐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다 깔끔하게 뭔가를 구성하고 싶다면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게 되면은 좀 더 깔끔한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웹뷰라는 게 있어요. 웹뷰는 뭐냐면 웹페이지 자체를 웹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앱에서 웹페이지의 내용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웹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뷰 객체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거를 웹에서도 역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웹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위젯에 있나요? 여기 보면은 웹뷰 이렇게 있죠. 위젯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웹에 있는 컨텐츠를 띄워볼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역시 액티버트에서 정의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웹뷰를 쓰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퍼미션을 줘야 되는데 뭐냐면은 웹에 있는 내용을 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보통 앱을 쓰니까 당연한 걸로 아는데 핸드폰 기준에서는 인터넷에 리소스를 쓸 수 있도록 퍼미션을 따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웹뷰를 쓰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트 파일에 퍼미션을 따로 추가를 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려다가 말았던 건데, 절대좌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좌표 레이아웃은 각 뷰의 객체의 위치를 절대값을 지어주는 건데, 이건 잘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는, 모든 그 컴퓨터 아니 핸드폰의 해상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가로에서도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쓰게 되면은 특정 핸드폰에다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데, 원래 그 타겟 핸드폰 예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모양이 너무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레이아웃을 이제 인스턴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댑터 클래스 사용합니다. 인스턴스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 XML이 아니라
코딩으로서 어떤 모양을 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이아웃을 인스턴스에 사용한다는 거는 이걸 코딩으로 하자라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리스트 뷰라는 게 바로 여러 아이템을 스크롤로 나타내는 건데, 이 리스트 뷰가 이제 인스턴스로 써서 쓰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뷰는 여러 항목들을 스크롤로 나타내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 뷰를 활용 방법이라면은 먼저 리스트에 들어갈 항목을 배열에 선언하고 여기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어댑터 클래스에 레이아웃을 매개 변수로 넣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어레이를 매개 변수로 넣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라는 객체에다가 어댑터를 바인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메인에 리스트 뷰에 해당하는 객체 내용을 삽입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가 있으면은 사실 리스트 뷰보다는 사실 요즘은 리사이클러 뷰라는 거를 많이 추천합니다. 요즘은 이건 좀 옛날 방법이고 요 최근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롤리팝 버전부터 지원되는 뷰의 방식으로 리스트 뷰보다 가볍고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제는 그 리사이클러 뷰라는 거는 결국 리스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거를 그 예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요. 요 예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여기서 지우고요. 메인 액티비티도 얘도 지우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예제를 이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역시 숙제가 될 테고요. 네, 잠깐만요. 네, 우선은 먼저 할 일은 액티비티 메인에서 먼저 리사이클러 뷰를 먼저 추가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레이아웃은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을 쓰고요. 리사이클러 뷰는 요게 리사이클러 뷰가 되겠죠. 얘를 추가하겠습니다. 얘를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죠. 그 리스트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레이아웃 하이트 위드스를 쭉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해줄 때는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리사이클러 뷰 꽉 찼죠. 여기서 XML로 코드로 들어가서 우선은 이 아이디는 이렇게 리사이클러 뷰가 들어가고요. 액티비티 메인에서 이렇게 리사이클러 뷰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서 미드스를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마진 스타트는 8dp, 얘도 8dp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발리피로 좌우측 마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페런츠 뭐 이렇게 리사이클러뷰를 먼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네, 디자인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네, 바로 이제 화면에 딱 맞는 게 아니라 약간의 마진이 생겼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템들을 표현하는 양식을 위해서 네, 레이아웃을 또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은 파일의 new에 XML 그래서 레이아웃 XML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얘는 아이템 view.xml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네, 그래도 싱크가 되는데 제가 잠깐만 여기 잊은 게 이제 컴파일 할 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34로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34로 만들어 주고 싱크 나우 해주고요. 네, 아이템 뷰 XML이 생겼어요. 얘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디폴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설명을 좀 전에 했으니까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 아이템 뷰와 그리고 이미지 뷰와 텍스트 뷰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미지 뷰와 텍스트 뷰. 이미지 뷰가 네, 이미지 뷰가 네, 이미지 뷰를 넣어주고요. 네, 이거는 뭐 임의로 아무거나 넣어주고요. 이미지 뷰 넣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크기가 좀 다르죠.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서 그래서 우선 얘를 크기를 위드스를 40, 40으로 맞춰줍시다. 그래서 위드스를 40dp 그리고 얘도 40dp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 뷰는 얘는 0dp라고 하면은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랩 콘텐츠고 1이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래버티는 여기 밑에 있을 텐데 레이아웃 그래버티는 네, 센터 버티컬로 네, 센터 버티컬로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는 24로24 SP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우선 맞춰주고요. 레이아웃 위스는 1, 이미지 뷰에 레이아웃 위스는 1, 그죠? 웨이트는 1 잡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고요. 다음에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 이래요. 액티버티 메인에서 여기 아이템들이 있는데 아이템들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거기에 대한 모양이 이겁니다. 아이템 뷰가 될 테고요. 그리고 아이템 뷰에 들어가는 요 내용들 여기에는 그림과 텍스트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템이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과 텍스트가 같이 나오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먼저 요 아이템들에 들어갈 컨텐츠들을 담고 있을 만한 클래스를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서 뉴 클래스 음,
잠깐만요. 이제 다시 뉴에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뉴에서 여기서 자바 클래스 만들도록 합시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에 들어갈 내용은 네, 패키지는 요 내용 똑같이 하고요. 스트링하고 스쿨네임 인트 이미지 아이디 스트링 스쿨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는 네 여기 좀 인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스쿨이 아니라 요거는 스트링 스쿨 있고요. 스트링 스쿨 URL입니다. URL 네 이렇게 가져두고요. 그리고 클래스 만들었으면 생성자를 만들어야겠죠. 스트링 생성자 스쿨 int id 스트링 네. 스쿨 수죠. 스쿨 수. 네, 이렇게 S가 들어갈 테고요. 다음은 this 점 이미지 id는 id. 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getter setter라고 하는 네, 그 부분을 만들어줄 필요 있습니다. get school name 하고 이렇게 getter setter return 네, 이와 같이 네. 이렇게 클래스, 스쿨 클래스 하나 만들어줍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정보가 바로 아이템 리스트에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요 스쿨에 있는 내용, 요 클래스에 있는 내용과 그림이 바로 리스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줬으면은 요 클래스를 바로 이 객체, 스쿨 객체를 레이아웃과 바로 연동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댑터 클래스를 정의를 또 따로 해줘야 됩니다. 어댑터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어댑터 클래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분명히 자바 여긴 뜨네요. 드디어 뜨네. 제가 아까 못 봤나 봅니다. 자바 클래스. 그래서 얘는 얘 이름은 my adapter라고 잡읍시다. my adapter. 네,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네, 얘는 리사이클러 클래스로 쓸 거니까, extend, 리사이클러 뷰, 어떤 뷰.adapter고, 그 다음에, 네, 이와 같이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 줄이 나오는 거는 마이뷰 홀더라는 클래스가 없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너 클래스로 지금 막 정의할 겁니다. 이 빨간 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클래스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여기 없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엔터로 이미지 뷰도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 뷰도 역시 들어갑시다. 네. 음? 네, 뭔가 뭐 쓰다 보면 괜찮겠죠. 뷰. 네, id 하고 요 이름은 r.id.image 뷰인데 네, 요거를 네, 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가고 여기도 역시 옵션 엔터. 네,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 대한 클래스를 그 인너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네, 여기서 스쿨스라고 돼 있죠. 스쿨이 아니라 클래스를 스쿨스라고 정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 약간 그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약간 이름을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my adapter. 네, 이런 식으로 정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네가 완성이 되면 오버라이드 되는 거를 이제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계속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버라이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버라이드, 마지막 오버라이드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은, 네, 여기 설명을 하면은 우선은 my adapter라는 클래스가 하는 거는 바로 좀 전에 만들었던 스쿨과 그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쿨에서는 리스트할 아이템들의 정보를 담고 있고요. 메인 액티비티는 화면 구성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려는 정보, 스쿨과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을 담기 위해서 어댑터를 통해서 중간에 연결하는 클래스가 바로 마이 어댑터고요. 마이 어댑터는 리사이클러 뷰라는 어떤 뷰 객체를 통해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 어댑터는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 클래스를 확장해서 상속을 받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 정보를 담기 위해서 인너 클래스 하나를 또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마이비홀더라는 클래스를 따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템플릿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바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템플릿을 좀 해서 기억이 나겠지만은 이거 템플릿을 말합니다. 템플릿. 얘는 템플릿 마이비홀더라는 클래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비홀더가 담고 있는 거는 픽처와 마이텍스트인데 픽처와 마이텍스트는 바로 스쿨이라는 클래스가 담고 있는 정보를 전달받아서 임시적으로 담고 있는 클래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선언 안 하고 인너 클래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쿨이라는 거는 리스트로 이 어댑터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는 리사이클러 뷰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를 일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점은 뭐 요런 부분은 그냥 자바는 이렇게 자바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온바인드 홀더에서 실제 이미지와 그 다음에 텍스트를 정보를 바인딩해서 메인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온바인드 뷰홀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목적이 학교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학교의 로고 이미지 파일들을 리소스에 넣어줘야 됩니다. 리소스에 드로업을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리소스는 어떻게 넣어주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학교로 가서 음, 네, 학교 홈페이지로 가서 네, 학교 홈페이지에서 닫기하고 여기서 뭐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세이브 이미지에서 헤더 로고 다운로드 사이트에 넣으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 korea.ac.kr인가요? 뭐 이런데 네, 여기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세이브 링크가 아니라 이미지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걸 막고 있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딘가 있겠죠. 네, 로고 UI의 로고가 뭐 이런 거 말고 어디 네, 신번 네, 요런 거 하나 세이브 이미지에서 여기 코리아라고 씁니다. 코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snu.html 한번 봅시다. 여기도 역시 대학 소개 뭔가 있을 거예요.
얘를 그냥 받아도 될 것 같은데. save link as. 이건 아니고. 다시, 엠블럼을 봐야 되나? 네.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역시 세이브 이미지를 받아서 이거 서울. 네, 세이브 이미지. 뭐, 요렇게 세 학교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을 넣어주면 될 거예요. 한번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건 아니고. 네. 이미지를 하나씩 넣어주도록 합시다. 여기에, 드로업을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요. 이미지가 안 들어간, 네. 캐릭터 넣어주고, 코리아. 역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넣어줍시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요거는 이름을 뭐 동구로 했으면 좋겠지만은 요런 정도로 이제 세 학교 정도 이미지를 넣어줍시다.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네, 메인 액티버티에 이제 리사이클러에 대한 내용을 내줘야 됩니다. 메인 액티버티의 내용에다가 조금 전에 만들어준 리사이클러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먼저 변수를 네. 잠깐만요. 이렇게 왜 이러지? 네. 네.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키보드가 안 먹혀서 제가 한번 이건 잘 되는데 네, 잘 먹히는 것 같은데 스튜디오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면은 우선은 네, 급한 대로 네, 복사 이런 식으로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키보드가 안 먹으면은 이걸 어떻게 네, 이렇게 갈 테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들도 역시 쭉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어댑터 만들어주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우선 얘도 스쿨 쓰는데 이게 스쿨이 아니라 스쿨스로 제가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S를 써야 되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고요. 연세대학교는 안 돼. 요거는 3개만 넣었죠. 네, 아마도 잠깐만요. 여기서 코드 네, 네, 이런 거를 다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 좀 갑자기 이걸 넣은 다음부터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드로워블에 이걸 넣은 다음부터 이게 GIF가 들어가서 그런가? GIF는 뺍시다. 얘는 지우고
딜리트. 오케이. 갑자기 뭐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목록을 어댑터에 연결해주고 하게 되면은 네, 기본적인 클래스는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스쿨에 대한 클래스를 계속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스쿨에 대한 클래스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좀 인터페이스상 문제인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줘요.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하면 리사이클러 뷰어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들 넣고자 하는 아이템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맞춰줄 때 여기서 드로워블 해서 동국 이렇게 되는데 파일 이름이랑 맞춰줘야 돼요. 얘네들 전부 다 맞춰줘야 된다. SNU 연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파일 이름과 맞춰줘야 됩니다. 이 부분과 그 그림 이름, 그림 파일 이름과 맞춰줘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요거는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뉴스쿨에서 스쿨 클래스가 다시 그래서 요 어레이 리스트에 이 정보를 넣어주고요. 이 정보들을 어댑터 클래스에다가 넣어줍니다. 연결해주고 그리고 그 어댑터 클래스를 최종적으로 방금 만들어준 리사이클러브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 되면 우선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일은 클릭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클릭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네, 이 부분은 이제 구현을 했죠. 이 부분은 이제 구현을 했고 클릭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요 부분 여기 검정색 요 부분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뭐냐면은 어떤 그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의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온 클릭만 했다면 지금은 리스너를 바로 뷰라는 객체에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등록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등록해주게 된 내용에 대해서 그 하는 내용들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인텐트를 형성시키고 URL로 가서 웹페이지를 띄우는 거 또는 그 내용을 이제 똑같은 내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클릭이 두 개 있는 거는 하나는 그림을 클릭해도 웹페이지로 이동하고 그 텍스트를 클릭해도 터치해도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와 그리고 터치가 가능한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가 이제 숙제 내용이고요. 숙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할 부분에 거의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썼던 거는 버튼, 그리고 텍스트 필드 이런 부분을 썼는데 그거 외에도 또 다양한 컨트롤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검색바, 체크 버튼, 토글 버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은 뭐 여기까지 많이 썼던 거는 텍스트 뷰, 이건 텍스트 문장을 사용자에게 보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에디 텍스트는 텍스트를 편집하는 기능, 버튼은 누를 수 있는 거, 이미지 버튼도 이미지지만은 버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체크박스 는 이제 체크하고 말고 하는 부분들, 토글 버튼은 온오프 스위치 같은 내용들,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은 선택지, 라디오 그룹은 다수의 라디오 버튼을 담고 있는 틀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바라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많이 쓰는 게 선택을 할 때 드랍다운 리스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스피너 클래스라든지 뷰라든지 아니면 연 월리시 선택을 하는 타임 피커, 데이트 피커요. 많이 써봤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런 뷰를 요 안에다가 네, 넣으면 됩니다. 넣고 그 다음에는 이걸 넣고요. 나머지 방법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find view id를 통해서 그 해당 뷰에다가 접속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값은 이렇게 find view id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형성했으면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런 여러 메소드들을 통해서 설정된 값들을 읽거나 아니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런 컨트롤은 모두 다 연동을 해야 돼요. 온클릭이라든지 뭐 이런 연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벤트 클래스 리스너를 다음과 같이 붙입니다. 붙이게 되고요. 네. 네,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댑터 인스턴스를 형성한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어댑터 인스턴스 형성한 다음에 그 이벤트를 같이 네 이렇게 어댑터를 연동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는 어댑터 연동시키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어댑터는 new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어댑터를 만들고요. 어댑터 클래스 하나 만들고 이 스피너와 어댑터를 연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연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요 어댑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이 리소스와 연동을 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컨트롤은 활용 방법도 다르고 약간의 코딩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는 set on click listener를 쓰는 방법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요 객체를 새로운 객체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템 뷰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벤트를 바로 매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좀 전에 나왔던 바로 요 내용 네, 아이템 리사이클러 뷰를 구현하는 게 여러분들 숙제로 나갈 테니까 구현을 하고요. 근데 구현할 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그냥 구현만 카피페이스트해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리스트를 표현하게 되면 리스트를 담고 있을 만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와 그 다음에 액티버티 메인과 연동을 해줄 수 있는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어댑터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뭐 이렇게 홀더를 써서 요 홀더가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담는 거죠. 그 정보를 담아서 어댑터에 홀더하고 있다가 나중에 뷰와 액티버티 메인과 연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어댑터 클래스에서는 역시 이와 같은 버튼 액션을 따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트롤들이 있는데, 이거 뷰라고 하죠. 뷰라고 하는데, 이런 컨트롤들은 각자의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다른 자료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 리스닝 하는 방법은 레이아웃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직접 등록하는 그 방법을 여기까지 써왔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인너 클래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너 클래스를 쓰는 방법은 버튼이 있으면 버튼의 메소드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형성하는 방법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 핸들러는 온클릭, 롱클릭, 길게 누르는 거, 그 다음에 온키는 키보드를 누르는, 키를 누르는 거지, 하드웨어에 있는 거. 온터치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온클릭과 온터치는 비슷한 내용이고요. 메뉴 아이템 클릭, 메뉴를 클릭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벤트 핸들러에 제공되고 있고요. 실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건 결국은 사용자의 터치를 받아서 그걸 어떤 액션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벤트 핸들러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오늘은 아니고 네,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수업은 다음 동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